토르의 아이콘, 망치 묠니르. 전설에 따르면 벼락의 힘을 갖고 있는 묠니르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확히 관역을 맞추고 항상 손으로 되돌아오며 크기도 작아질 수 있어 주머니 안에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묠니르는 단순히 무기일 뿐만 아니라 토르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런 묠니르를 토르는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르가 묠니르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이야기입니다. 거인 기미르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게르트였어요. 반의 신 프라이는 그녀를 사랑했는데요. 프라이는 기미르가 성을 비웠을 때 그의 친구 스키르니르를 보내 게르트에게 구혼을 하죠. 근데 그 구혼은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스키르니르는 게르트의 오빠를 살해하고 게르트가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갖 저주를 내릴 거라고 협박해 그녀의 승낙을 받아내죠. 상황이 이러자 거인들은 신들을 굉장히 미워했는데요. 강력한 신들에겐 감히 대적하지 못하니 거인들은 신들의 사랑을 받는 인간들에게 그 앙금을 품게 되죠. 거인들이 인간을 공격하자 인간을 보호하는 아스가르드의 신 토르가 거인과 자주 싸움을 하게 돼요. 문제는 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변변치 않아 자주 망가지곤 했단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토르가 거인들과 싸움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의 부인인 시프가 하늘이 떠나가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토르는 놀라 무슨 일인지 보니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가 잘려져 있는 것이 보였죠. 상황을 들어보니 장난기가 발동한 로키가 시프가 잠든 사이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던 것이었어요. 시프의 머리는 굉장히 아름다워 어떤 장신구보다 그녀를 빛나게 해주었는데요. 그런 머리가 잘렸으니 시프의 상심이 굉장히 컸겠죠. 이에 토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로키를 찾아가요. 로키는 토르와 거의 친구처럼 지냈는데요. 장난의 신인 만큼 로키는 토르를 화나게 만들어도 때를 잘 알고 사과해 용서를 받아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토르를 즐겁게 해줄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토르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로키도 이번엔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란 걸 직감했죠. 이에 로키는 토르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시프의 머리카락보다 더욱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만들어 올 것을 맹세했어요. 토르는 만약 로키가 이 맹세를 어길 시에 그의 모든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죠. 로키는 겁을 집어먹고 난쟁이들이 사는 세계로 내려갔어요. 그리곤 난쟁이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발디의 아들들을 찾아갔죠. 로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시프의 머리카락을 만들어달라고 사주했어요. 그러자 이발디의 아들들은 재주를 부려 순금으로 된 머리카락을 만들어냈죠. 이 머리카락은 진짜 머리카락처럼 피부에 붙고 스스로 자랐다고 해요. 그들의 재주를 보고 놀란 로키는 몇 가지 부탁을 더 하게 돼요. 그건 신들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아마 토르에게 줄 뇌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토르가 거인들과 싸우며 자주 무기가 망가졌으니 망가지지 않는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죠. 이에 난쟁이들은 던지면 항상 적을 꿰뚫는 창, 궁니르, 그리고 마법의 베인, 스키드 블라드니르를 만들어주죠. 이 스키드 블라드니르는 돛을 펼치면 항상 주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주고 또 무태선, 천처럼 변신해 말아서 주머니에 넣고 이동할 수 있는 신기한 배였어요. 이렇게 근사한 보물들을 갖고 기분이 좋은 로키는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난쟁이 브록을 만나게 돼요. 보물이 주머니에 넘쳐 기분이 좋은 로키는 뽐내고 싶은 마음에 브록에게 자신의 보물들을 내보이게 되죠. 그러며 이발디의 아들들이야말로 최고의 장인들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브록은 자기와 자신의 형제인 신들이야말로 신들에게 더욱 좋은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러자 감정이 고조된 로키는 형제들에게 궁니르를 비롯한 세 가지 보물처럼 근사한 보물을 만들지 못하면 그들의 머리를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자 브록 또한 만약 자신들이 그런 보물을 만들면 로키의 머리를 달라고 해요. 로키는 동의하죠. 브록은 형제 신들리를 찾아가 당장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그들은 황금갈기를 한 수태지 굴림 보르스티, 마법의 팔찌 드라우프니르를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묠니르를 만드는데요. 이때 로키가 곤충으로 변신해 브록 형제들을 방해해요.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브록 형제들은 훌륭하게 묠니르를 마무리해요.
단 손잡이 부분이 조금 짧아졌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보물이 완성되자 난쟁이 형제들과 로키는 신들에게 가서 판결을 내어줄 것을 부탁해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반의 신 프라이도 놀러와 있었죠. 로키는 오딘에겐 국리르를, 시프에겐 황금 머리카락을, 그리고 반의 신 프라이에게 스키드블라드 니르를 주죠. 그리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브록이 나서서 오딘에게 마법 팔찌 드라우프니르를 주는데요. 이 마법 팔찌는 이후 왕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부를 상징하게 되죠. 그리고 반의 신 프라이에겐 굴림보르스티를 주는데요. 이 굴림보르스티는 어떤 말보다 빨리 달리고 바다 위를 달릴 수 있으며 황금 갈기는 밤에도 빛이 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르에게 멸니르를 줍니다. 벼락의 힘을 가진 멸니르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적을 맞출 수 있었고 다시 자기 손으로 되돌아오며 크기가 작아지고 커질 수 있었죠. 보물을 받은 신들은 고민을 하는데요. 결국 어떤 보물도 벼락의 힘을 지닌 멸니르에겐 대적할 수 없단 결론에 이르죠. 자기가 내기에서 진 것을 알게 된 로키는 서둘러 도망을 쳤는데요. 브록이 신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러는 한편 토르는 로키의 방해로 멸니르의 손잡이가 짧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 로키를 잡아옵니다. 머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로키. 브록이 로키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순간 로키는 꾀를 냅니다. 그는 브록에게 자기가 내기에 건 것은 머리이지 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목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난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란 것이죠. 머리를 가져가려면 목을 쳐야 되는데 목에 상처를 입힐 수 없다면 머리는 가져갈 수 없겠죠. 로키의 꾀에 당한 브록은 화가 나서 로키의 입을 꿰매버립니다. 이에 로키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시프는 황금 머리카락을 되찾게 되었고 오딘은 국리르와 드라우프니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반의 신 프라이는 아스가르드에 놀러왔다가 스키드블라드와 굴림브루스티를 받았고 토르는 멸니르를 얻게 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토르가 멸니르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